쓰레기 봉투가 꽉 차서 터질 지경입니다. 꽉 찬 게 눈에 보이는데 남편은 그 앞을 하루에도 10번씩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냥 지나칩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아침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있는데 남편은 채널만 돌립니다. 은퇴하고 집에 들어온 지 2해가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같이 있으니 좋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숨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밥 언제 돼?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내가 뭐 식모야? 대답하기 전에 이미 짜증이 목까지 올라옵니다. 결국 그날 쓰레기 봉투를 내가 묶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하나도 못해줘? 하루 세끼 밥까지 손수 만들고 치우는데. 그날 저녁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별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별일은 무슨, 바쁘면 끊어. 전화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엄마 생각나서 전화한 것 뿐인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러지? 남편한테도 날 세우고 아이한테도 날 세우고, 이게 내가 맞나?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지?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이런 내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어젯밤에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기적인 건가?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게 나쁜 아내인 건가? 아이 전화 한 통에 짜증을 냈으니 나쁜 엄마인 건가? 자책이 시작되면 끝이 없습니다. 명상을 해보려 했습니다. 유튜브 틀어서 따라해봤습니다. 5분을 못 버텼습니다. 마음이 비워지기는커녕 더 답답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봤습니다. 걷다가 또 남편 생각, 아이 생각.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그 자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나는 이 감정을 못 다스리는 걸까요? 내가 문제인 걸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밉으니까? 아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그냥 TV 본 것뿐입니다. 아이는 그냥 전화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이렇게 터져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몸에 기운이 넘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탈이 납니다. 쓰지 못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쓰이지 못한 감정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고여 있다가 결국 가장 만만한 곳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남편 탓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탓도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갈 곳 없는 에너지가 칼날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히들 말합니다. 비우라고, 내려놓으라고, 명상하라고. 그런데 비우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억지로 비우려 할수록 더 꽉 막히는 기분. 그건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비우는 게 아닙니다. 흘려보낼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멘탈 피트니스입니다. 몸을 단련하듯 마음도 단련해야 합니다. 근육을 쓰듯 감정 에너지가 건강하게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3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 몸을 쓰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돼서 끈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묶고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또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20분쯤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발바닥에 땅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또 밥 언제 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짜증이 덜 올라왔습니다. 걷기든 수영이든 요가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30분 나 혼자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쌓인 감정 에너지가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내 마음의 압력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를 들어줄 관계 하나를 만드십시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왜 이러는 걸까?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말로 뱉고 나니 가슴 한쪽이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아닌 내 감정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하나. 오래된 친구든 비슷한 처지의 모임이든 상담사든 좋습니다. 연결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취미 세계를 하나 가지십시오. 오래전에 좋아했던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언제부턴가 잊어버렸습니다. 가죽공예였습니다. 장비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엔 어설펐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꽃꽂이든 글쓰기든 텃밭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 온전히 내가 주인인 공간. 은퇴 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역할이 아니라 나만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쓰레기 봉투 앞을 지나칩니다. 아이 전화에 아직도 가끔 목소리가 굳어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날카로워질 때 그건 남편 탓도 아이 탓도 아니라는 걸. 내 안에 쌓인 에너지가 통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그 신호가 오면 이제는 운동화를 꺼냅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내 취미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덜 날카로웠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 곁에 사람들도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배출할 통로가 없으면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오늘 딱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50대 이후의 삶 덜 아프고 덜 후회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